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죠. 이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변할 텐데요. 그 변하는 내용 중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소소한 팁 하나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리진 금리 인상의 시계 해가지고 뭐 7월부터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보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은 거의 제로금리 이하로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돈줄이 마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요. 우리 이제 경자인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IMF 시절 때 안타까운 추억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은행원이었는데 그 예전에는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대보증이라는 걸 썼습니다. 뭐 최근엔 거의 없어진 제도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못 갚으면 B라는 사람이 대신 대출을 갚는 걸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거래하던 기업이 기아자동차였는데 기아자동차 IMF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뭐 월급이 한두 달 밀리기 시작하니까 대기업들의 그 성실한 직원이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제 대출이 있을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현금 흐름이 꺼질 경우에 중단될 경우에 대비책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IMF 시절 때 이렇게 이제 대출을 연대보증을 써주면 B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도 A가 이렇게 연대보증을 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망가지면 한꺼번에 두 사람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아마도 2, 3개월 안에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될 가능성이 높고 자금이 마르기 시작하면 이게 또 한순간에 싹 말라지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할 필요는 없지만 금리 인상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팁 한번 드려보자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면 굉장히 금융활동에 제약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간단히 얘기하면 다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이나 이자, 카드 대금, 할부 대금 이런 걸 3개월 정도 연체하면 불량거래자가 등록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단 하루만 연체돼도 여러 금융기관의 자료가 공유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체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연체하면 요즘 보통 연체 이자율이 한 15%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가 한 3% 정도 된다고 치면 연체 이자율은 5배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 지금 연체 이자율이 24%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법적으로 강제화시켜서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들리는데요. 어쨌든 단 하루라도 연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연체하면 개인의 히스토리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순간에 자금이 꼬이거나 신용불량자로 들어가는 걸 촉발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일정한 현금 흐름을 가정에서 스케줄을 잡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케줄이 잡히는 게 한순간 빵꾸가 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또 이제 급하다고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는 카드론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신용평가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얘는 이 돈도 없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카드론은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대출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실 경우에는 현금 서비스보다는 카드론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신용 점수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소소한 대비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대출을 가계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후치대출입니다. 후치대출이라는 건 이자를 한 달 후에 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5% 대출을 1월 1일 날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 날짜에. 그러면 한 달 후인 2월 1일 날 처음 대출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 금액은 1,000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1개월 하면 한 41,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 41,000원을 급여통장 이런 데 자동이체를 걸어 놓죠. 그래서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대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1월 1일 날 깜빡 잊고 못 냈거나 이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낼 경우에는 2월 2일 날 그 다음날 바로 연체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순간에 이 신용도가 꼬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발생하진 않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이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자를 내야 되는 다음날 2월 2일 날 이자를 안 내면 바로 연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급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급작스러운 대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한 달치 이자를 선치 이자로 내자라는 개념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대출이자를 즉 2월 1일 날 내야 되는 요 대출이자 4만 원만큼을 먼저 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2월 1일 날 되면 3월 1일까지의 대출이자를 또 한 달치를 먼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씩 먼저 내자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만약에 3월 1일 날 돈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뭐 월급이 안 들어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가 안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3월 1일 기준으로 보면 3월 1일 날 4월 1일까지 이자를 내야 되는데 못 낸 거죠. 그러나 이때 어떻습니까? 2월 1일 날 3월 1일까지 이자를 냈기 때문에 연체가 아니거든요. 즉 4월 1일까지 한 달치의 기간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2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총 6개월에 60일에 그 여유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대출이자를 한 달씩 선납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자 금액이 부담이 되는 금액의 수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달치씩 선납내는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3월 1일 날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도 연체가 아닌 형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야 하는 날까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국민은행의 사례인데요. 국민은행의 이자 납부하는 이 화면에 들어가서 이 대출 계좌번호 쓰고 오늘이 5월 15일이라면 6월 15일 날짜를 지정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1회분 납부를 클릭하게 되면 확인해서 대출이자를 내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이제 한 달치씩 선납되는 건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수기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급여날 제가 급여를 25일 날 받거든요. 25일 날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하여튼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납을 하게 되면 경험상 보면 장점이 좀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제 뭐 대출을 3억 받거나 5억 받거나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경우에는 사실 한 달치씩 이자가 금액이 좀 크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너스를 받는 달. 보너스를 받는 달은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이때 이제 이자를 내시고 선취이자를 한 달씩 내시고 그런 식으로 한 달씩 땡겨서 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급한 상황에 연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